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면 진짜 운이 좋으신 거예요. 1주 만에 5kg 뺄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계신 겁니다.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며칠만 방심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부어서 살이 쪄 보인다. 두 번째, 사진 찍었는데 턱선이 사라져 보인다.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명 며칠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분명히 괜찮았는데 갑자기 바지가 꽉 껴서 바지가 안 잠겨요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급진살입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단기간에 갑자기 찐 살은 생각보다 지방 자체보다 수분, 혈당, 인슐린 문제의 비중이 훨씬 큽니다. 특히 야식, 빵, 떡볶이, 마라탕, 디저트, 케이크 이런 것들을 며칠 연속적으로 먹게 되면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엄청난 양의 탄수화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요 다이어트 핵심 인슐린, 이 친구 다이어트 핵심이죠. 문제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단순히 혈당 조절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바로 남은 에너지를 지방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슐린의 가장 큰 기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정제 탄수화물이겠죠. 그걸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몸이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본 기능입니다, 인슐린의. 기본 기능, 저장하는 것. 사실은 몸을 살리고 있는 거죠. 아주 고마운 친구입니다. 살찐다는 거는 우리가 살찌지 않으면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벽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때 파괴가 되는 거죠. 인슐린이 폐업을 하는 것입니다. 인슐린 폐업하는 거. 이게 당뇨죠. 그래서 단기간에 급진살을 가장 빨리 빼는 핵심은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인슐린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최근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바나바 잎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운동 거의 안 했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선이 달라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지 과학적인 원리까지 더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Only you. 먼저 바나바 잎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동아시아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식물입니다. 특히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는 수천 년 동안 민간요법으로 사실은 염증 관리에 활용돼 왔어요. 최근에야 이제 혈당 조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염증 자체도 혈당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이 바나바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 잎 안에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솔산은 국내에서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인정받은 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서 인정받은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코로솔산은 먹은 탄수화물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걸 줄여주고 세포가 포도당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백질 하나가 등장해요. 바로 GLUT4입니다. GLUT4. 이건 그냥 단백질인데 쉽게 말해서 혈액 속에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데려가는 운반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솔산은 이 GLUT4 활성화에 관여하는 경로를 자극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인슐린 분압도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이어트와 연결이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지방 저장 모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혈당이 안정되면 폭식, 식욕 폭발, 단 음식 당김 같은 게 줄어들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건 저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번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저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다이어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특히 이 급진살 시기에는 급진살이 진짜 살로 넘어가기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식욕 폭주를 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진살을 못 빼고 바로 살로 진짜 살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 중간에 식욕 폭주를 끊지 못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실패한 이유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그런 환경에 내던지기 때문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서 맨날 건물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무섭겠죠. 계속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환경을 계속 만드는 것입니다. 또 큰 건물 굳이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낮은 건물에서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소공포증이 있으면은 낮은 건물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올라가 보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끝에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무섭고 계속 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계속 먹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정제 탄수화물을 찾고 케이크 찾고 떡 찾고 쌀밥 먹고 싶고 흰쌀밥 먹고 싶고 다른 거 맛 없는 거 같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그냥
중독된 거예요, 여기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환경 세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저는 5년째 지금 요요 없이 유지 중에 있는데, 지금 30kg를 감량하고 5년째 요요 없이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유난히 뭐 디저트나 단 거나 이런 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먹은 날이 며칠째 이어지면은 저도 얼굴이 살짝 붓는 것 같고 계속 단 걸 찾게 되더라고요. 계속 단 걸 먹고 싶어지고 약간 땡기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도. 그런데 거기에 중독되신 분들이 그거를 바로 끊어버리면, 그 출렁거리는 거를 연속해서 먹게 되면은 더 땡기는 건 사실 정답입니다. 이건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리브유와 이런 바나바 잎 차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는 거죠. 그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를 바나바 잎 차를 식사 전에 마시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혈당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을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바나바 잎 차를 식사 전에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바나바 잎 추출물 섭취 후에 평균 혈당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유튜브에도 그런 실험들을 진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일주일만 먹어서는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는 드셔야지, 이게 쭉 이어져야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그리고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한테 코로솔산이 포함된 바나바 잎 추출물을 일정 기간 동안 투여했더니 혈당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는 데이터들도 확실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살은 왜 빠지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성이에요. 첫 번째 가능성은 탄수화물을 저장할 흐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MPK라는 효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AMPK는 쉽게 말하면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활성화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효소가 활성화되면은 몸이 지방을 태우고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다이어트 전략들이 결국 이 AMPK 활성화와 연관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공복 유지, 운동, 저탄, 간헐적 단식. 그래서 공복, 유지, 운동, 저탄수화물, 간헐적 단식, 이런 것들이 전부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은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바나바 잎 역시 이 경로와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나바 잎 차 한 잔 마신다고 뭐 살이 쭉쭉 빠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여태까지 지었던 죄를 생각해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셨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몸 상태를 살찌기 쉬운 상태에서 지방을 쓰기 쉬운 상태로 전환해준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막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마신다고 그냥 빠지는 거 아니라 약간의 도움을 더 추가로 줄 수 있다. 부스팅을 해줄 수 있다. 약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제된 알약으로 먹는 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좋다 그러면 영양제처럼 알약으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영양제는 너무나 정제되어 있고 화학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신장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보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차 형태로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죠? 그리고 당연히 차만 마신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부스팅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시죠? 뭐예요? 바로 정제 탄수화물 조절입니다. 실제로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감량했었던, 일주일에 5kg 이상 감량했던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반 3일 동안 정제 탄수화물을 완전히 강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인슐린 얘기했었죠. 인슐린이 뭐 한다고 했어요? 지방에 저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인슐린 언제 나오죠? 정제 탄수화물 먹었을 때 인슐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제 탄수화물을 줄였을 때, 그리고 강력하게 끊었을 때 빠르게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돼서 몸이 저장 모드에서 빠져나와서 빠르게 지방 연소로 전환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만 딱 지키시면 돼요. 밥 반 공기 먹기. 아마 예전보다는 훨씬 더 밥을 남기기가 쉬우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빵, 면, 과자 줄이기. 그다음에 액상과당 음료 끊기. 그다음에 야식 줄이고 일찍 자기. 이렇게만 해도 일주일 만에 얼굴 붓기나 몸에 붓기가 완전히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탄력 받아서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일주일 안에 효과를 봐야 이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첫 주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거 맞나? 아닌가?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스팅 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단기간에 급진살의 경우에 글리코겐과 수분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탄수화물이 몸속에 저장될 때 수분을 같이 끌고 와서 저장하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소금 때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죠. 결국에는 탄수화물, 당 때문입니다. 소금은 죄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금 드셔야지 저염식 안 됩니다. 소금 드셔야지 몸이 상호작용하면서 살이 빠지는 거죠. 몸이 돌아가면서. 소금 없으면 전기작용 잘 안 돼서 살 안 빠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처음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와, 지방 다 녹았나? 왜 이렇게 빨리 빠졌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대부분의 수분 변화입니다. 수분이 빠졌다고 하는데 수분이 빠진 게 몸에 있던 수분이 빠진 게 아니라 탄수화물 먹으면서 잡고 있던 수분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빠진다고 뭐 탈수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몸에 많이 갖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갖고 있던 걸 뺀 거죠. 그래가지고 수분이 빠지는 거예요. 그 수분 빠진 거를 탈수 증상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 자체가 몸을 가볍게 만들고 식욕을 안정시키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만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이때 바나바잎 차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혈당 안정과 식욕 안정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특히 급진살 시기에는 식욕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단 게 계속 땡기고 계속 생각나고 간식 계속 생각나고 과자 먹고 싶고 흰쌀밥 먹고 싶고 막 흰쌀밥에 김치 올려가지고 먹고 싶고 계속해서 이런 게 땡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에 되면 배달앱 켜고 허기가 몰려오고 나도 모르게 주물시키고 이런 상태에서 혈당 안정 전략이 들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다이어트 난이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 안 되는 거 있어요. 바로 뭐냐면 굶기입니다. 이때는 단기간 감량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굶기예요. 근데 굶으면 어떻게 되냐? 처음엔 빠져요. 진짜 빠집니다. 근데 얼굴도 푸석해지고 기운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폭식 터지고 요요 옵니다. 더 많이 쪄요. 그래서 핵심은 굶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 구조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채소와 식이섬유를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포만감이 유지되고 근손실 위험도 줄어들죠. 그리고 바나바잎 차를 마실 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저혈당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혈당 강화제나 특히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전문의의 상담 없이 과도하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또 임산부나 출산 후에 수유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정성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수유 끝나고 그때 빼드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지금은 아기에게 집중하시고 나중에 제가 빼드릴게요. 아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마법의 차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보조 전략입니다. 보조 전략. 더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결국에는 정립을 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탄수화물 조절해야 되고 혈당 안정시켜서 식욕 조절하고 수면, 스트레스, 충분한 단백질 이 구조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처음부터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이거 다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전략은 올리브유 마시고 식사 전에 바나바잎 차 마시고 식사하시고 혈당 안정시키고 식욕 조절하고 그냥 요 순서대로 가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고 운동만 해요. 그리고 운동 유튜버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니네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지. 다이어트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부 열심히 하면 되죠.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메가스터디 왜 필요한가요? 인강 왜 필요해요? 선생님 왜 필요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다 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다 쉬운 전략이 있고 먼저 해본 사람들의 그런 경험을 따라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무작정 운동만 하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될 수도 있어요.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부 뭐 학원 안 다녀도 서울대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아셨죠? 단기간에 급진살의 경우에는 운동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게 혈당 안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몸을 지방 저장 모드에서 꺼내는 것, 인슐린을 최대한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매일 마시는 차 한 잔일 수도 있죠. 실제로 아는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중국에서 식전이나 식후에 차를 마시면은 그 차만 마시더라도 훨씬 더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오히려 살이 빠진다 그래요. 밥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그러니까 더 물을 많이 마셔서 수분을 보충해주고 그 안에 있는 항산화 성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이 빠지는 전략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다. 일주일 안에 최대한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탄수화물 줄이고 바나바잎차 잘 드시고 밤 늦게 먹지 말고 이렇게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이 조합은 꽤 강력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건 있습니다. 우리는 체중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이 덜 붓고 식욕에 덜 끌려다니고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건강해지면 살은 알아서 빠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요요 없는 다이어트의 시작입니다. 건강하세요. 올리였습니다.